여러분 안녕하세요. 금도한 교수입니다. 변화하는 직업 세계와 진로 설계를 주제로 교수님과 함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진로 참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단순히 우리 꿈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한 번쯤은 고민은 해봤지만 쉽게 답을 찾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교수님과 함께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는지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진로 설계라는 이름으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이 진로 설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교수님이 이렇게 한 번만 여쭤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진로 설계라는 것을 단순히 공부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하기 싫을 거예요. 우리 솔직히 사람 마음은요, 공부를 잘하고 싶을까요? 공부를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은 거겠죠? 또 예를 들어서 일을 잘하고 싶을까요? 일을 안 하고 싶을까요? 일을 안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일 겁니다. 자, 사실 우리 마음은 이게 본심일 거예요. 꿈은 무슨 꿈이에요? 그냥 놀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냥 신나게 놀려면 뭐만 있으면 돼요? 돈이 있으면 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돈을 벌려면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려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입시라는 것을 끌고 가야 할 것이고요. 또 어른이 되면 또 이 취업이라는 것도 같이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이 OECD 평균을 내봤더니 가장 많이 공부를 하는 청소년들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당연히 행복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쉽게도 말이죠, 이 행복 지수는 전 세계 꼴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슬픈 일인데, 그럼 어른들은 좀 다를까요? 자, 어른들은요, 전 세계 노동 시간이 세계 2위.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2등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과거 10년 동안에는 세계 1등 가장 많은 시간 일을 했다라고 해요. 엄마 아빠 바쁘죠? 힘드시죠?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많이 열심히 일을 했으면 어른들도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어른들은 과연 정말 행복할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아침에 엄마 아빠 출근할 때 웃으면서 출근하는 사람 많이 계세요? 혹시 아침에 엄마 아빠 출근할 때 아싸 출근 이런 거 있으세요? 거의 없죠?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진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면, 모두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내 길을 찾아 나에게 맞는 대로 그 길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결국 이 진로는요, 여러분들 이 인생이라는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게임의 법칙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남들보다 한 가지 더 많이 배우기 위해 암기하고 학원 다니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진로라는 게임에서의 법칙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 공룡은 왜 멸종을 했죠? 그렇죠. 환경이 변한 거죠. 공룡이 잘못해서 멸종한 게 아니에요. 그저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들 신나게 뛰어놀고 열심히만 하면 모두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데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터졌고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직업 세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느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새로운 스마트폰의 출시 주기가 새로운 인재의 출시 주기와 같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한 대씩 다 쓰고 있겠지만 옛날에는 신제품이 1년에 한 대씩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6개월, 3개월마다 새로운 제품이 한 대씩 나오고 있죠. 그럼 3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우린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결국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진로도 이 시대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있던 직업이 오늘 사라지고요. 오늘 없던 직업이 내일 생겨나는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도 게임의 규칙에 따라 세상 변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모두의 마블 같은 우리의 진로 이야기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저 초등학교 시절부터 취업까지만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몇 년? 6년 어떠셨어요?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죠? 생각보다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내가 오늘 즐거운 것들, 오늘 하루 즐거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펼쳐졌을 시기예요. 그 아름다웠던 6년이 끝나고 나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죠? 3년. 그렇게 3년이 흐르고 나면 16, 여러분들은 첫 번째 선택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 선택의 첫 번째는 일반 계고로 갈 것이냐 직업 계고로 갈 것이냐에 대한 선택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일반 계고를 선택한 친구들은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대학으로 가고요. 대학에서 취업을 또 선택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직업 계고를 택했다면 대학보다는 바로 취업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은 매 순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진로라는 게임은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여러분께 이 시간을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꾸중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께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고민을 해도 여전히 우리 발목을 잡는 저 대학이라는 커다란 산이 한 가지가 있지요. 자, 그러면 그 대학만 가면 된다,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믿고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대학만 가면 우린 무조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교 신입생 때는요, 언니 오빠가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입학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이라든지 이제 주변 어르신들이 모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야, 꼭 참고 대학만 가. 너 대학만 가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너 대학만 가면 저절로 살도 빠지고 예뻐질 거고, 너 대학만 가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저절로 다 생기니까 지금은 안 된다. 열심히 공부만 해. 그래서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입학할 때는 난 드디어 꿈을 이루는구나 하고 이런 표정으로 입학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꿈은 이루어질까요? 꿈은 꿈이죠. 졸업할 때가 되면 언니 오빠 표정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분명히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했는데 입학과 동시에 취업 준비를 해야 하고요. 또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저절로 알게 될 것 같고 꿈도 생길 거라고 믿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취업이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린 잘 와닿지 않죠? 자, 그럼 정말 얼마나 많이 힘드냐? 100명이 시험을 보면 3명이 합격하는 세상이라고 해요. 무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그 대기업은 경쟁률이 35.7대 1이라고 하고요. 요즘에 코로나가 터진 뒤에는 경쟁률이 더 높아졌겠죠. 그리고 49대 1을 뚫어야 대기업에 갈 수 있는 이 힘든 경쟁을 또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하러 대학을 가? 차라리 직업계고로 가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직업계고를 선택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잘 돼야 돼요? 취업이 잘 돼야겠죠. 그런데 요즘 직업계고를 선택한 우리 언니 오빠들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어쨌든 취업만 하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취업의 현실, 어른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그 기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12년밖에 다니지 못하고 그 일을 그만둬야 되는 것이 또 어른들의 세상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을 합니다. 들은 것도 본 것도 내가 모든 경험들이 안정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제일 불안한 것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나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시험 볼까요? 그렇죠. 공무원 시험을 많이 본다라고 하죠. 참 쉽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하필이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여러분들은 그 시작을 함께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제일 두려운 건 알고 있던 직업들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약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알고 있던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몇 세기 사람이죠? 21세기 사람. 그런데 엄마, 아빠, 선생님은 몇 세기 사람이죠? 20세기 사람. 서로 알고 있는 직업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이 든데 갑자기 직업 세계가 변하고 있고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서 또 어른이 된다고 해도 그 역시 또 쉽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교수님의 강연을 처음 들으시면 오늘 하루는 막 고민하게 될 거예요. 야, 이제 어떻게 살지? 근데 여러분들 이 고민이 오래 갈까요? 우리 쉽게 또 잊어버리죠? 하루만 지나면 아무 생각이 없을 거고요. 하루가 더 지나면 더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살기 힘든 대한민국을 언니 오빠가 무슨 조선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렇죠.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는 표현들을 막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무서운 세상인가? 그럼 사실 이거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난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뭐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우리 쉽게 생각해 봅시다. 왜 대학생 언니 오빠가 행복하지 않고 왜 어른들이 행복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찾아낸다면 우린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대학교에서 언니 오빠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제가 10년 전에 교수님을 만났다면 저는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라고 늘 그렇게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어때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대학생 언니 오빠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고 가야겠죠? 대학생 언니 오빠들의 고민을 보시면 취업이 가장 큰 고민일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바로 진로가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니 오빠들이 나중에 직업을 찾고 선택할 때 내가 무엇을 잘하고 또 하고 싶은지 모르는 게 가장 두렵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중2병보다 무서운 게 이제 대2병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중2병은 뭐고 대2병은 뭔지 알아야겠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저 중2병 특징이 뭔가요? 그렇죠. 자신감이 넘치는 시기죠. 내가 다 아는 시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없는 시기입니다.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걸린다는 그 대2병의 특징은 그렇죠. 난 아무것도 몰라.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학생 언니 오빠들 10명 중에 7명은 그 대학에 간 걸 후회한다라고 해요. 왜 후회냐고 물었더니 그렇죠. 적성이 아니라 성적으로 대학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내가 어릴 적부터 뭘 하고 싶었는지 또 나중에 어떤 것을 꿈으로 갖고 싶은지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공부 잘하는 저 언니처럼 저 오빠처럼 열심히만 하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고 꿈도 그렇게 생길 거라고 믿고 달려갔는데 막상 대학생이 돼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른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봤더니 1위를 보니까 적성과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후회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공통적으로 고민인 것은 바로 진로에 대한 부분일 거고요. 이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제대로 찾아야 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도대체 그럼 진로가 뭔데요? 자, 여러분들 아마 진로 수업도 받고 강연도 들으면서 진로가 나아갈 길, 그렇죠? 내가 앞으로 가져야 될 직업, 꿈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나누려면 꿈과 직업을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꿈과 직업이 같으면 제일 행복하겠죠. 그런데 꼭 꿈과 직업은 같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교수님께 묻는 질문 가운데 가장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교수님, 좋아하는 걸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잘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라는 거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건 뭘까요? 좋아하면서 잘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먼저인지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일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일이라고 하는 건 뭘 벌어야 일이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돈 줄 때 여러분이 아마 사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주겠어요? 일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겠어요? 잘하는 사람한테 주겠죠? 그래서 잘해야 직업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하면서 좋아하면 최고 직업인데요. 잘하는데 싫어해도 직업이 될 수 있어요. 나 음식점 사장인데 음식 만드는 게 제일 싫어요. 대충 만들어 줬더니 엄청 맛있어. 그럼 맛집이죠? 자, 예를 들어 난 UFC 격투기 선수인데 싸움이 제일 무서워. 하지만 덩치도 크고 키도 커서 링에 올라가서 살짝 때렸더니 그죠? 한 방에 KO가 됐어. 그럼 당연히 이게 직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좋아하는데 못하면 직업이 될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안녕 난 요리사야 하고 음식을 줬더니 먹고 죽었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가수야 해놓고서 노래를 못하고요. 연기자인데 연기를 못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건 직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교수님, 우린 잘하는 것만 하고 살아요? 좋아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잘하는 일을 통해서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일과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좋아하는 것이 일이 되면 마냥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혹시 프로게이머라는 직업 알고 계실 텐데요. 게임을 좋아했으니까 프로게이머가 됐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프로가 되려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게임을 좋아하는 전제 조건도 같이 가겠지만 말이죠. 프로게이머가 마냥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게임은 게임을 해서 즐거운 게 아니라 하고 싶을 때 해야 게임인 거예요. 그런데 프로게이머가 되면 하루 12시간, 13시간씩 내가 하기 싫어도 그 게임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왜냐?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는 것과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을 구분 지을 때 잘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는 일을 통해서 돈과 시간 이런 것들을 벌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과 것 꼭 구분하셔야 되고요. 이걸 공식으로 만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은 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 청소년들한테 꿈을 묻는 게 실례라고 말하는데 그걸 일로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꿈이라고 말하면 어른들 기분 좋을 꿈들 뭐 있어요? 의사, 판사, 변호사, 대통령 이런 거 꿈이 아니고요. 그럼 꿈은 뭐냐? 제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했죠? 나는 게임을 실컷 하고 싶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어. 예쁜 옷을 입을 거야. 이런 것들이 꿈인 거고요. 그러면 그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바로 이 직업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이걸 직업의 계단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직업은 내가 잘하는 일이 되겠죠. 잘하는 일을 통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는 이 일련의 단계. 대한민국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평균 4번 이상 직업을 바꾸면서 그 꿈, 내 좋아하는 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진로 설계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직업부터 써보는 걸까요? 꿈부터 써보는 걸까요? 그렇죠. 중요한 건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은 그래서 꿈부터 써봐야 해요. 여러분들이 직업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꿈이 뭐냐고 묻는다면 자기 꿈보다는 엄마 아빠의 꿈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꿈을 대신 이야기하는 거, 남들이 멋지다고 말하는 걸 꿈으로 뱉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든 친구는 직업에 대해서 선택을 못한 학생이 아니라 바로 꿈을 찾지 못한 학생이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뭘 먼저 생각하고 가셔야 되느냐? 가치관과 직업과 비전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 용어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꼬마 아이에게 꼬마야, 넌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었더니 전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이건 직업이겠죠. 그럼 제가 물어봐요. 왜 하필 의사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그 꼬마가 고민을 하면서 저는요 아프리카의 어린이를 돕고 싶어요. 저는 봉사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러면 이건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꿈과 맞닿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야, 너는 의사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건 알고 있니? 혹시 어떤 의사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저는요 어린이를 돕고 싶으니까 무슨 과 의사? 저는 소아과 전문의가 되고 싶어요. 이건 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 삶의 본질, 내 꿈,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직업은 그 꿈을, 그 가치관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게 직업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비전이라고 하는 건 그 직업의 레벨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렇죠. 가치관을 갖는 거, 꿈을 갖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일을 안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라고 했죠. 그러면 일을 하려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안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공부를 하려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가치관부터 생각하고 꿈부터 적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잠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꼬마 아이가 공부를 조금 못해서 의대를 못 갔어요. 그럼 의사를 못 하겠죠. 그럼 꿈이 깨진 걸까요? 아니죠. 그 아이의 꿈은 의사가 아니라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는 거였잖아요. 그걸 돕기 위해 의사가 되고 싶은 것 뿐이었죠. 공부를 못하니까 꿈이 사라졌다? 아니죠.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어린이를 도울 수도 있을 것이고요. 청소년 지도사가 되어서 어린이를 도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저 그 직업을 갖지 못한다, 성적 순으로 꿈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언제 행복한지를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지금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든 친구는 꿈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 사실 학교는 꿈 찾는 법을 가르쳐 주진 않거든요. 학교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은 공부를 하는 방법.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지진 않을 거고요.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 학원 많이 다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보다 다른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이 가장 많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사실 근데 우리 모두는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요즘 친구들 앞에서 꿈 얘기하는 거 굉장히 망설여질 거고 부모님 앞에서도 꿈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릴 적에는 자유롭게 꿈을 얘기했었지만 나이가 먹고 또 성적이 나오면서 꿈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7살 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 명절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꿈을 물어봅니다. 어른들이. 그러면 어른들 기분 좋으라고 했던 꿈들 뭐 있었어요? 의사, 판사, 변호사, 대통령 한 번쯤은 들어봤던 멋진 꿈들이었죠. 우리 알고 보면 대통령 출신들이죠. 우리 어릴 적에 우리 그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두한이 커서 뭐 할래? 그러면 대통령! 그럼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 새끼 했었죠. 근데 혹시 요즘에 어른들 모인 자리에서 넌 뭐가 되고 싶니? 그럼 대통령! 그럼 어른들이 어떤 표정을 지어요? 네, 그죠? 자, 이게 좀 달라졌을 거예요. 특히나 성적 때문에 꿈이 사라진 경우 굉장히 많죠? 교수님이 증거 내볼까요? 우리 어릴 적에 병원놀이 한 번쯤은 해봤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모여서 난 의사 할래. 그럼 난 간호사. 이거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적이 나오면 그때부터 조금 달라지죠. 나 의사 할래. 그럼 친구들이 네가? 그럼 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환자 1, 환자 2밖에 없죠. 공부 잘하는 제가 의사를 하고요. 이렇게 학교에서 성적이 나오면서부터 많은 꿈들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을 못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한 번쯤 생각해 보시겠어요? 떡볶이, 피자, 뭐 돈가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이 요리의 이름은 뭘까요? 3초 드릴게요. 3, 2, 1. 이 요리의 이름은 그렇죠. 빠에야. 자, 그럼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왜 빠에야를 싫어하시죠? 울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싫어하는 걸까요? 안 먹어본 걸까요? 그렇죠. 안 먹어본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누군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왜 꿈이 없니? 라고 묻거든 난 꿈이 없는 게 아니라 단지 뭘 안 해봤을 뿐이다? 그렇죠. 경험을 하지 못한 것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보지 않았으니까 내게 맞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10,000개가 넘는 직업이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몇 개를 알고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엄마가 알고 있는 직업의 수가, 아빠가 알고 있는 직업의 수가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해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의 이런 진로 강연들이 중요한 건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을 찾기 위함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그것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 설계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려면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이거 시험에 나와요.
어떤 시험에 나오느냐? 고등학교 입시에 나오고요. 대학교 입시 시험 문제에 나와요.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해서 경험한 것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다못해 대학 입시 중에 나오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학종이라고 부르는 게 무엇이냐? 비교과 활동을 많이 해서 네 적성이 뭔지 알고 들어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경험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성을 인지를 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성공의 공식을 한번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모든 사람들은요, 성공하고 싶어 해요. 동의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도 아마 우리 스스로의 성공도 있겠지만 또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같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배웠죠? 두 글자. 우리 어릴 적에 많이 봤던 위인전에 매번 공통적으로 써 있는 두 글자. 당연히 열심히 뭐 해야 되겠어요? 노력을 해야겠죠? 성공하려면 노력해라. 그럼 노력 안 하면 성공해야 돼요? 실패해야 돼요? 실패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계속 노력을 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고요. 그럼 학생일 때 노력은 뭐겠어요? 당연히 공부겠죠.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스스로 양심을 걸고 답해보세요. 나는 공부를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자, 생각해보고 말씀하세요. 난 정말 공부를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솔직히 안 하는 거겠죠? 죽을 만큼 노력해 본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럼 공부를 안 했다는 건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고, 그럼 성공해야 돼요? 실패해야 돼요? 당연히 실패의 공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잔소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일 텐데, 본인이 알고 있는 공식에서는 당연히 노력해야 성공하는데, 우리 아들 우리 딸은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아빠 얘기 잘 들어. 넌 날 닮아서 머리는 진짜 좋아. 우리 딸내미는 아빠 닮아서 머리는 진짜 좋은데 뭘 안 해요? 노력을 안 하죠. 그럼 성공할까 실패할까? 실패할까봐 무서워서 더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알죠. 우리도 성공을 하고 싶죠, 여러분. 근데 뭐는 하기 싫어요? 노력은 하기 싫죠. 노력하기 싫은데 뭐는 하고 싶어요? 성공은 하고 싶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노력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노력은 하고 싶지만 쉽지 않아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살을 빼는 것도, 이 몸을 만드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노력에는 항상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수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꼭 고생을 해야 될까요? 꼭 하기 싫은 걸 해야 할까요? 좀 즐겁게 웃으면서 노력하며 사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꼭 무슨 사건이 벌어져야만 노력을 할까요? 아니죠. 방법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도 계속 방법을 찾아봤어요. 사람들이 웃으면서 알아서 즐겁게 행복하게 노력하며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찾은 것이 그렇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여기만 가면 알아서 웃으며 즐겁게 노력하며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PC방 가보세요. 여러분들 PC방에 가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전사로 살고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 아까워서요. 그렇죠. 뜨거운 라면을 국물까지 2분 안에 모든 걸 끝내고요. 집중력 아무리 전화해보세요. 안 받습니다. 우정이요. 옆에 친구 졸고 있으면 어떡해요. 힘내, 포기하지 마. 그런데 이 PC방 전사들이, 이 멋있는 전사들이 학교만 가면 어떻게 돼요? 진짜 전사를 하죠. 이게 문제예요. 그럼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PC방에선 노력하는데, 그렇게 웃으며 즐겁게 노력하는데 학교만 오면 전사를 해버리냐? 마지막 공식이죠. PC방에는 있지만 학교에는 없는 두 글자. 그렇죠. 바로 요 재미의 법칙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재미가 있으면요 밤새고 노력해요. 아무리 말려도 스스로 노력하죠. 한 번만 더 해볼게, 이런 얘기 꼭 한단 말이에요. 너 이 녀석 빨리 앉아? 엄마 스마트폰 좀만, 게임 좀만 해본 적은 있으시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적 있어요? 너 빨리 앉아? 어머니 영어 단어 200개만 외우고 자겠습니다. 오늘은 수학 문제 50개만 더 풀고 잘게요.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재미있으면 노력을 하게 되고요. 노력하면 성공하게 된다고 했죠? 그럼 성공하려면 결국 뭘 찾으면 돼요? 그렇죠. 재미를 찾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 재미를 찾는 거예요.
재미있으면 노력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재미없으니까 하기 싫은 거죠. 대표적인 거, 공부가 재미있어요? 바로 이게 문제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운 친구가 누구예요? 공부가 재밌는 애들이죠? 있어요. 가끔 있지만 있어요. 문제집 풀면서 재밌어 이런 애가 분명히 있어요. 너무너무 부럽죠. 그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난 공부가 재미없는데? 그러면 김연아 선수의 재미는 피겨, 박태환 선수는 수영, 자 그럼 손흥민 선수는 축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재미는 무엇인가요? 바로 이걸 찾는 거예요. 내가 내 재미를 찾지 못하고 어른이 되어버리면 남들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평생 내 재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결국 재미라고 하는 건 누구를 이해하는 거죠?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첫 번째 후보 나, 두 번째 후보 부모님, 세 번째 후보 친구가 있겠죠. 첫 번째 나.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알면 학교 온다 안 온다? 안 오겠죠. 나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2학년 때쯤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면 내가 다 알아 이게 돼버리는 거죠. 두 번째 부모님. 우리 엄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엄마랑 싸울 때 여러분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엄마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죠? 여러분 절대 엄마한테 화내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 엄마들은 전통적으로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친구가 있죠. 여러분 친구들이 인생에 조언을 해줘요. 친구가 나 잘 알아요? 여러분 밥 먹다 갑자기 친구가 야 똑바로 살아 그럼 어머 고맙다 막 이래요. 여러분 친구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친구 보고 있으면 내가 좀 나은 것 같죠? 여러분 얘 보고 있으면 자신감이 넘치죠? 친구는 위로받게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나를 어떻게 찾을까요? 그래서 이걸 고민 끝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찾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어요. 내가 아는 내 모습도 있을 거고 남이 보는 내 모습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아는 내 모습은 주관적인 내 모습일 거고요. 남이 보는 내 모습은 객관적인 내 모습일 거죠. 이 두 가지 모두가 내 모습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나를 찾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미 여러분 학교에서 진행했던 흥미검사, 그리고 적성검사, 성격검사, 가치관검사처럼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 내가 어떤 것에 잘 맞고 어떤 사람인지를 찾게 되는 것이지요. 이건 철저하게 검사를 통해, 그러니까 객관적인 내 모습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 검사를 통해 이러한 추천 직업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에 겹치는 점을 찾게 되겠죠. 여기에서 적성을 검사했더니, 흥미를 검사했더니, 성격을 검사했더니, 가치관을 검사했더니 여기서 겹치는 건 뭐예요? 그렇죠, D. 이렇게 이건 나의 최선이다라고 하는 선택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죠. 이제 주관적인 내 모습을 찾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학 가기 전까지 초중고 때의 적성, 흥미, 성격, 가치관을 직접 손으로 써보고 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 네 가지 모두를 겹치고 반영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시고 결국 이 두 가지의 또 공통점을 찾아보는 거라는 거죠. 자,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적성, 흥미, 성격, 가치관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용성 소질을 찾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전용성 소질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바닥 한번 쫙 펼쳐 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하면 깍지를 한번 끼워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깍지 껴보세요. 어느 쪽 엄지손가락이 위에 올라갔어요? 자, 오른손, 왼손. 자, 내려볼게요. 두 번째 테스트. 이번엔 하나, 둘, 셋 하면 턱받침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턱받침. 자, 오른손, 왼손, 양손.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뭐가 정답이죠? 근데 왜 그 손을 쓰게 된 거죠? 편하니까. 나도 모르게 편해서 그냥 한 거. 바로 그걸 찾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편해서 했는데 남들보다 잘하는 그거. 이게 최고겠죠? 우리가 이걸 전용성 소질이라고 불러요. 교수님 저 있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애들이 갑자기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고 돈도 줬어요. 최고죠? 우리가 이걸 찾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기 위해선 사실 적성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아, 공부는 적성이 안 맞는단 말이야.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그럼 적성은 결국 뭐예요? 좋아하는 건가 잘하는 건가요? 그렇죠. 잘하는 걸 의미해요. 적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천적인 적성과 후천적인 적성이 있겠죠. 선천적인 적성은 뭐예요? 타고나는 거죠. 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키, 그렇죠? 외모, 심지어 IQ도
타고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교수님이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영재발굴단. 3살짜리 막 음악 천재, 4살짜리 미술 천재 나오죠. 엄마랑 그거 보고 있다가 와 하고 있다 갑자기 엄마가 날 쳐다보죠. 그럼 서로의 눈에 막 눈물이 흐르는 그거 있잖아요. 저건 절대 못 이깁니다. 이거 어떻게 이겨요? 다행인 적성은 후천적인 적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천적인 적성은 어떻게 길러지죠? 그렇죠.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 길러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노력해라 하시는 이유는 이 후천적인 적성을 길러내기 위함이죠. 그럼 교수님, 후천적인 것도 적성이 될 수 있어요? 있죠. 증거돼 볼까요? 생활의 달인. 30년간 두부를 만든 두부 아저씨, 50년간 칼만 갈았던 칼의 달인도 나오겠죠. 그건 노력으로 길러진 거지 타고난 건 아니잖아요. 자, 근데 우리 아까 배웠죠. 사람은 언제 노력한다고요? 내가 재밌는 것을 찾았을 때. 우리 그걸 흥미라고 부르지요. 그럼 내가 재밌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뭐를 많이 해봐야 알 수 있다? 그렇죠. 경험을 많이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할까요? 수많은 것들을 경험해서 그 가운데 여러분의 재미를 찾고 그걸 노력해서 적성으로 만든 다음 대학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과정 없이 고등학교 3학년 딱 돼서 그제서야 내 적성 진로를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직업을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 알지 못하면 이 모든 게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약은 약사한테 가시고 진료는 의사가 해주는 거 맞죠? 그럼 우리 진로는 누구랑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 학교에 진로쌤 계시죠? 우리 진로쌤한테 꼭 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해요. 자, 왜 그러느냐? 교수님 대놓고 얘기해 볼까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 유튜브 크리에이터. 엄마 아빠는 과연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학교의 진로쌤 꼭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백종원 아저씨, 김준현 아저씨가 방송에서 막 먹방 찍으면 입에 침이 줄줄 흐르죠. 왜요? 먹고 싶으니까. 꿈도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게 되시는 수많은 어른들과 수많은 직업들 가운데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입에서 침이 줄줄 흐르듯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와, 나 저거 하고 싶다, 저거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 꼭 기억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찾고 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친구와의 경쟁을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경쟁을 하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 남과의 경쟁 속에서 이겨야 가질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진짜 부족한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정말 작아 보일 때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직업의 계단 설명했을 때 교수님이 사람들은 뭘 위해 산다고 했었죠? 꿈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직업이 아니라 꿈이 있어야 산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사람은 꿈이 있어야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는 여러분이 꿈이라는 거, 여러분은 누군가의 귀한 꿈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금두한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